이번 사연은 쓰니님 명의의 집을 자기 것이냥 개소리하던 예비신랑과 예비시어머니를 시원하게 응징하고 파혼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 3년 사귄 남친과 이별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놈하고 결혼까지 하려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거지근성은 평생 못 버리는 건가 봐요. 시원하면서 후련한 마음이고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온 남친은 성실한 이미지였어요. 아버지가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남친 고등학교 때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로부터는 쭉 가장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20대 때는 자기 하나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월급 쪽에서 두 여동생 학비 보태고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하나 운영 중이신데 그마저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 요즘에는 거의 남친 월급으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친은 그래도 꽤 머리가 좋고 중견기업에 취업을 빨리 한 편이라 월급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저보다 100만 원은 더 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생활비로 충당하느라 모을 돈이 많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도 부모님 자가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없고 해서 버는 돈을 거의 다 저축했습니다. 제가 못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사치를 부리거나 어딜 다니는 걸 딱히 즐기지도 않아서 따박따박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부모님이 주신 5천만 원이랑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작은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재테크를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좋은 집을 사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연금이 평생 나오시는 분이셔서 부모님 노후 걱정을 제가 따로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효도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는 전세를 내준 상황이었어요. 빌라는 남친도 다 알던 이야기고 남친이 돈을 보탠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 소유라고 인식하고 살았는데요. 남친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평소에는 아무리 성실하고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안일에 대해서는 정신이 좀 나간 사람 같이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친 어머니 얼굴도 뵙고 자주 식사도 했어요. 저는 남친 집안 사정을 다 알고도 인간성 때문에 남친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던 거라 남친 어머니도 항상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어쩜 이렇게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냐면서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맨날 고난의 순환만 겪었는데 이런 며느리를 만나려 했나 보다고 엄청 좋아하셨죠. 그때는 그게 그냥 저를 좋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반가웠던 거더라고요. 남친이랑 식장 예약까지 마치고서 살 집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솔직히 돈 없으면 원룸부터 시작해도 되고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으면 방 2개 있는 빌라도 좋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제가 30, 남친은 32인데 남친 쪽에서 여력이 없을 테니까 신축 아파트까지 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죠. 근데 남친이 그 말을 듣더니 방 3개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둘이 사는데 방 3개? 설마 옷방이나 서가를 말하는 건가 싶어. 서가는 애초에 낭비하는 거라 제외하고 저는 옷이 별로 없어서 옷장만 잘 정리해가며 살면 그런 여분의 방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남친 말은 그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와서 살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순간 이건 무슨 소린지 싶었습니다. 남친은 자기는 원래 신혼 초반에는 시댁이랑 같이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아무래도 시댁 생활비를 당장 끊을 수 없고 집값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 시댁에서 살자고 말하려 했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저희 둘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지금에서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서 이 상황에서 대출을 또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해해 줄 수 없겠냐 하는데 이런 건 보통 미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다짜고짜 이해를 바라면 제가 부처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하라는 게 납득이 안 되었어요. 살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이 계속될 걸 생각하니까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친 여동생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알바하면 충분히 생활비는 나올 거라 지금부터라도 남친이 분리되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언제까지나 생활비 보내주면서 자기 삶에 대한 준비는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남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그냥 나오라고요.
그 집 가장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할 때이고 제가 같이 시댁 식구들 설득해주겠다. 초반에 아가씨들 알바 구할 때 몇 개월 동안은 지금 생활비도 그대로 줘도 된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남친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겠답니다. 이유는 다들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잘할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하더군요. 그럼 누구는 처음부터 돈 벌어서 이러고 있답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으니까 그럼 자기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네요? 제가 왜 어머니를 걱정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니 저보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이미 내가 엄마한테도 다 말해놓고 같이 살 거니까 이사 가야 할 수도 있는 거 허락도 받아둔 상황인데 이렇게 난처하게 하면 어떡해 하는데 이미 설레발을 다 쳐놓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못 살겠으면 양심상 제가 가지고 있는 빌라에라도 들어가서 살게 해줘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저도 그 돈은 우리 부모님께 다시 드려야 하는 돈이고 오빠네 집안이랑은 하등 상관이 없는 거라고 염치 없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냐고 쏘아붙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 노후자금이야. 그것까지 손대면서 갈 생각은 아니지? 저도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말을 했더니 남친의 대답, 우리 엄마 노후자금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나를 놀리는 건가?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였네요. 아니 제가 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어머니 노후까지 짊어지고 시댁에 가야 되냐고요. 대화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만하자 말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친도 제가 화가 나 보였는지 구태여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친구랑 대화를 나눠봐도 이거는 진짜 아닌데 어디서부터 하나하나 고쳐야 되나, 고칠 수는 있는 마인드인가 싶어서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밤새 내내 고민을 하고 다음날 점심에 남친을 만났습니다. 저는 다크서클에 칙칙한 피부로 나갔는데 남친은 무슨 묘수가 떠오른 양 표정이 밝았어요. 그러면서 제게 엄마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가 전세금으로 받은 돈에서 2천만 원만 달라고 하시네. 같이 못 사는 건 너무 아쉽지만 아들이 그 정도로 합의를 보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셨어. 그럼 되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세금으로 받은 돈을 왜 주나요 진짜. 그래서 뭔 개소리도 그렇게 정성껏 하냐, 절대 줄 생각 없다, 이러면 진짜 정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결혼하면 부모가 새로 생기는 건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장인 장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만 이런다면서 완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당장 해줄 건 없고 받을 건 많으니까 좋겠죠.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엄밀히 우리 부모님 돈인데 그럼 우리 부모님이 너네 어머니 노후자금을 마련하라는 말이냐고 해버렸죠.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니 전화 좀 하고 오겠다고 하고는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이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고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진정하고 최대한 대화로 풀자, 이런 정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거다 생각하며 화를 식히고 있는데 거기에 휘발유를 붓는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남친은 밖에서 하늘을 보면서 연기만 내뱉고 있고 전화는 세 통 네 통 오는데 결혼해도 딱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만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으니 원하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느냐는 질문부터 하더군요. 2천만 원 큰 돈도 아니고 우리도 결혼에 돈을 보탤 텐데 왜 그러는지 듣고 싶다면서요. 원래 가장 노릇하는 장남은 신혼 5년까지는 시댁에서 사는 게 예의인데 이 정도면 자기가 되게 신사적인 남친 어머니라는 식의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해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결혼에 얼마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그러자 당황하면서 그건 남친이랑 상의를 해야지 왜 자기한테 묻느냐고 하길래 그럼 어머니도 남친을 볶으셔라, 저한테 전화해서 쿨한 척 없던 돈 요구하지 마시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태도가 돌변하면서 싸가지 없이 말버릇이 이게 뭐냐며 돈 좀 있으면 이렇게 생색내도 되냐, 너 같은 거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을지 뻔하다 하는데 저도 그럼 그 댁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며느리를 대출 취급하냐고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세요.
결혼시킬 돈도 없으면 그냥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밝히고 요구하세요. 2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거 우리 부모님이 모은 돈이라 절대 못 주고 이런 식이면 남친이랑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꽃뱀 같은 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천하의 거지근성 집안이라고 똑같이 갚아주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남친한테 니네 엄마가 우리 집 가정교육까지 운운해가면서 꼭 돈을 가져가셔야겠다니 너랑은 끝이야. 평생 엄마 데리고 살아. 이 기생충 새끼야. 라고 해주고는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결혼은 물 건너갔다고 사정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놈은 걸러내는 게 맞다며 두 분 다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걸 도저히 못 참으시겠었나 봐요. 하루는 저한테 반차를 쓰고 오후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딜 가느냐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오라 하길래 가봤더니 남친 어머니 피아노 학원 앞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너네 엄마 학원 앞인데 쪽팔리기 싫으면 당장 와서 사과하라고 하시고는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학원에 들어가서 남친 어머니에게 당신이 뭔데 우리 애한테 가정교육을 들먹이냐, 돈 2천만 원도 없어서 결혼도 안 한 며느리 돈을 뜯으려고 하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집에 보내기 급급했고 그때 마침 상담받으러 왔던 학부모도 있었는데 얼른 나가버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막상 저희 엄마가 등판하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변명을 하려고 했고 그때 딱 남친도 등장을 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남친 연락을 하나도 안 받고 있었다 보니까 회사고 뭐고 다 던져두고 10분 만에 왔더라고요. 상황을 보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무릎을 꿇고는 제발 용서해줘라. 내가 미쳤었던 것 같다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아줄 생각이 한 톨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너 같은 거지근성 있는 놈한테 우리 딸 절대 못 준다. 2천만 원 받고 싶다 했다던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냐고 따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하는 말이 가관인데 저랑 3년 만나면서 쓴 돈이 그 정도 되는 것 같대요. 미친 거 아닙니까? 뭔 데이트 비용을 2천만 원을 써요. 저랑 거의 더치페이 했는데 그때 보니까 피해망상에 마마보이의 최악이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저는 비상금으로 제게 빌려갔던 500만 원부터 먼저 갚으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너무 쪼잔하고 찌질한 놈 같았습니다. 2천만 원 달라는 것에는 청산유수 말이 나오더니 지가 갚을 돈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당장 갚지 않으면 사기로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남친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미안하다고 애걸복걸하고 남친 어머니는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인생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집 앞에 편지랑 꽃다발이 오는데 그냥 입구에 그대로 둡니다. 이거 좀 모아놨다가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저희 엄마 말로는 남친 어머니 피아노 학원은 그날 사건으로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나서 가뜩이나 별로 없던 원생이 더 줄었대요. 양심 없는 시집에 들어가서 개고생할 뻔한 거 면한 건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똥차 가고 벤처 온다는데 그건 막연한 이야기라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있고 재산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쓰니님이 벤츠입니다. 능력에 관계없이 양심이 중요한 거겠죠. 결혼 정년기이시니 좋은 남자 금세 찾아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화이팅입니다.